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차윤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적분 2 문제들을 맡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시험 잘 봤습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뿌듯합니까? 아니면은 좀 걱정이 되고 실망감이 크고 그렇습니까? 자, 어느 상황이건 간에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수능까지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성적이 자기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그 상승기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수능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이제 미적분 2 문항은요, 항상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항 30번, 뭐 21번 이런 문항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미적분 2가 아마도 이과 수학의 승부처가 되는 그런 문항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이나 뭐 단원별, 과목별 어떤 구성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야기 해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쌤이랑은 미적분 2 자체의 그 문항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득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12문제가 나왔고요. 미적분 2에서 총 1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12문제 중에서 뭐 최고 난도 30번 같은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최근 한 5년 동안의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1번과 30번 문제가 미적분 2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정말 가장 눈에 띈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21번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해서 미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1번 문제가 사실은 기백의 타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타원이란 말도 한마디도 없고요. 타원과 관련돼 있다는 그런 힌트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은 21번 문제가 더 유니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과에서 중위권 정도 되는 수험생들은 뭐 21번, 30번이 이제 둘 다 좀 버겁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아마 30번은 다른 해의 30번보다는 좀 쉬워서 쉽다는 게 막 very easy 이런 느낌이 아니라 30번이 다른 때는 정말 초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정말 아무도 못 푸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9월 평가 모의 30번은 그래도 시간 확보가 돼서 30번을 건드릴 수 있었으면은 상당히 푸는 학생들이 많아졌을 법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는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략들이 상위권 학생들한테 떠돌았어요. 30번 너무 어려우니까 나머지 다 맞고 96.1등급 받자, 이런 말들.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2등급 받는 경우는 21, 29, 30번을 그냥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깔끔하게 풀어서 88.2등급 받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일침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30번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기존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식의 트렌드가 있는 거를 참고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함부로 속단해서 장담하거나 이러이러한 게 항상 나왔으니까 100% 나올 것이다, 이러이러한 게 단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시고, 뭐 어쨌든 최근 수능 트렌드에 벗어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유형적으로 이런 게 좀 독특했었고요. 과거에 계속 나왔던 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뭐 확률과 통계서 뭐 가나다 문제, 벡터의 뭐 내정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 반드시 또 출제될 거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할 텐데요. 문제 2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쌤이 이제 앞에 3점짜리 문항들은 여러분하고 최대한 빨리 이 해설 강의를 녹화를 하려고 빔을 준비를 안 해서 바로 그냥 시험지를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 2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2의 6x제곱 마이너스 2의 4x제곱을 푸는 문제인데 뭐 사실상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놓고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죠?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렇게 풀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 되고요.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어서 정답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또는 로피타르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네,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문제 8번. 함수 fx가 x의 제곱분의 ln x, 요게 이제 함수 fx였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문제에서 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2h 이렇게 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이과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정의에 의해서 땡땡땡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h고 마이너스 2h네 3h 차이가 나네 h네 정답은 3f'2입니다 라고 노타임으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f'x를 구하게 되면은 f'x는 함수의 목셈 미분 해볼까요? 네,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와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 값은 x분의 1 x제곱이니까 x가 남고요. 마이너스 분모와 미분 분자니까 2x ln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2의 4제곱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약분의 값은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배를 하는 게 답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3이 답이 되겠죠. 할만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9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와 관련된 각에 관한 문제죠.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부호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세타가 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제곱 더하면 1 되니까 뿔마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근데 제2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탄젠트도 구할 수 있고요. 되겠니?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코시컨트 세타 플러스 파이 값을 파이 플러스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코시컨트를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는 사인분의 1이구나.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구나. 분의 1이네. 그럼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풀만하고. 자, 넘어가셔서 3점짜리 문제들은 사실상 다른 9월 평가 모의고사나 다른 수능에 비해서 뭐 특별히 어렵거나 독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평이한 수준은 굉장히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이니까 빠르게 쫙 푸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번에 미적분투의 새로운 문항 뭐 15번이나 17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학생들이 조금 더 뭔가 시간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세이브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11번도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나와 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곱하십시오. 근데 함수 fx가 어떤 함수냐면은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그래프예요.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극값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f'x가 0이 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의 좌표를 찍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 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앞에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이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능령이 되는 값이 그 값의 후보죠. 뭐 사실상 증가함수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라는 말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값의 후보가 뭐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2하고 3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나고 3, 얼마를 지난지를 확인해가지고 곱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증가함수 한번 따져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보다 크면은 이 값 양수, 이 값 양수, 이 값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되기 때문에 이때 극소값, 이때 극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1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2의 1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3을 집어넣게 되면 값은 9 빼기 3이니까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네. 따라서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y는 k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두 곡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인지 모르겠네요. 점피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걸 이제 뭐 지금 교육 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보통 두 곡선이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서 이 점에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은 두 곡선이 직교한다라고 이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표현하는데 어쨌든 교육 과정의 용어로는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은 쌤이 a, b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요거가 k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k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를 만족하게 됩니다. 왜? 만나기 때문에. 요 x제곱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접선이 서로 수직해.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서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은요 미분하게 되면은 k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고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 두 식의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곱하면 그러니까 k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a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말인 겁니다. 그럼 모르는 문자가 뭡니까? a 몰라 k 몰라 두 개네.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하면 풀 수 있습니다. 끝. 다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걸 통째로 그렇죠. 이걸 통째로 나누시면은 그러니까 a가 2분의 3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시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2a 마이너스 3 분의 1은 요걸 이렇게 넘겨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은 여기 풀면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의 2a 마이너스 3. 뭐 사실상 이제 a가 뭐 어떤 값인지 뭐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찍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냥 정석대로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2a 세제곱 제곱항은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a 제곱. 그 다음에 1창 플러스 9a 플러스 6a니까 플러스 15a 이렇게. 상수항은 마이너스 9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계산하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 8 이퀄 0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요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인수분해서 풀어야 되죠. A 얼마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하면 값이 17이고 마이너스 17이니까 무조건 그렇습니다. A-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그렇죠. 나머지 조립제법으로 풀어볼까요? 조립제법으로 2 마이너스 9 15 마이너스 8 하게 되면은 이걸 1로 만드시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 플러스 8이 되고 플러스 8이 돼서 여기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은 2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8 이퀄 0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판별식이 0보다 작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 음수기 때문에 해서 안 되고요. a가 1밖에 안 나옵니다. 질문이 k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a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을까요? 그럼 없으면 k 곱하기 1 집어넣으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져서 이렇게 돼서 k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평범했어요. 3점짜리 문항이고 평범했는데 4점짜리 문항을부터 미적분 2 문제가 이번에 준킬러급 문제가 10번 때 후반 문제가 미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4번부터 뭐 그림도 되게 보면 요상하게 생긴 그림이죠.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부피 구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막 회전체 부피 이래서 시험 많이 나오다가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현행 교육과정상 부피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2017년도 수능 딱 한 번 있었습니다. 3점짜리 문제. 이 문항도 그림은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뭡니까? 부피 구하는 과정은 내가 적분하고 난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됩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함수 fx가 이런 복잡한 함수예요. 그 함수를
루트 2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요 이루는 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봤더니 그 부피가 문제에서 루트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었대. 그래서 k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루트 2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그러다가 단면의 넓이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루트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면의 넓이가 뭡니까?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그럼 뭡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뭐냐면은 여기 길이 뭡니까? 바로 함수 fx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x라고 놓으면은 이 y좌표 노란색 길이는 뭐입니까? 2루트 x 2루트 x 2의 kx의 제곱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 루트 안쪽을 제곱까지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값이 4의 x의 2의 2kx 제곱이라는 식인 거예요. 적분을 하는데 4하고 4는 이렇게 없어지고요. 또 이 루트 3하고 이 루트 3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결국에는 뭘 적분하면 인테그럴 루트 2k분의 1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x의 2의 2kx의 제곱 dx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 값이 이제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 푸는 겁니다.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분적분 하시거나 뭐 치환적분 하셔야 돼요. 사실 치환적분 하는 문제죠. 그런데 잘 보면은 쌤이랑 수업 시간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치환적분 하는 거는 그 치환적분 형태가 보여야 돼요. x제곱을 치환해서 풀거나 또는 뭐 부분적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시 함수가 뭐지?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를 찾는 겁니다.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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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2kx 제곱을 미분하면 그대로 있으면서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요걸 미분하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4kx가 튀어나오는데 x가 있으니까 여기가 4k분의 1 이렇게 쓰시면은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요 적분기호 안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루트 2k분의 1분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대입하게 되면은 우선 4k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 여기는 루트 k분의 1 제곱했으니까 k분의 1이죠. 약분의 값은 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이거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값이 문제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값이 1이 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k는 4분의 1. 자,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좀 어려워했던 그러나 굉장히 봤을 때는 평범한 y는 2x제곱, y는 마이너스 lnx에 대해서 뭐 길이가 2배 차이가 나고 선분이 빠졌네요. 2배 차이가 나고 각이 90도이고 그래서 질문이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하죠. y는 2x제곱, y는 뭐 마이너스 lnx 정말 기본적인 함수야. 그래서 길이가 2배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걸 이제 현장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 뭐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이 근무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고3일 대상으로 시험 감독 들어갔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평범해 보였는데 계속 이제 이게 풀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야. 풀다 보니까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멘탈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시간 낭비가 심해져서 전체 시험을 뭐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지금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 이제 4점짜리 문제잖아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평범한 문제인데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풀면은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y는 2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lnx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은 이게 x축, y축, 그 다음에 뭐 요런 그래프가 이제 y는 2의 x제곱,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lnx는 그래프가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 뭐 요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lnx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원점 5니까
여기 상의 한 점 A를 잡고 여기 상의 한 점 B를 잡아가지고 이것들이 뭐 2배 차이가 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갖다가 A라고 놔볼까요? 이런 점을 A라고 놓으면은 이게 이제 5A가 되는 거고요. 5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여기 한 점 B라고 잡게 되면은 이건 B라고 잡게 되면은 이게 5B가 되는 건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배 차이가 나고 이게 수직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상황은 굉장히 평범하죠. 예, 그래서 기울기 5a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선 이 점을 갖다가 식으로 한번 놔볼까요? 식으로 놔볼까요? 그럼 a, 뭐 이런 문제 써도 되겠죠. a, 2의 a 제곱이에요. 그다음 b란 점은요, b, ln b 이렇게 써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은 또 자주 나왔네 이번 시험에. 그래서 a분의 2의 a 제곱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고요. 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b분의 ln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로 푸는 거고요. 모르는 문자 a, b 두 개니까 식 두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식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을 구하면 되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배 차이가 난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루트의 a 제곱에 2의 2a 제곱. 그죠? 이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또 루트의 b의 제곱, lnb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를 2배 한 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고 식이 뿅뿅 두 개 나오니까 풀면 풀 수가 있어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 쉽게 연립을 할 수 있는데 이 식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쉽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A하고 B가 얼마인지를 요 식을 연립해서 풀기가 어려워. 뭐 양변 제곱해봤자 어차피 막 대입을 해서 한 문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이상하다 15분은 내가 못 풀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거죠. 실전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했는데 한 뭐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 표시를 해놓고 다음 16번, 17번 푸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아주 조금 있었지만 문제는 아직 못 풀었지만 찜찜한 마음이 남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고 마지막 후반부까지 푼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 모르는 것들을 메꾸는 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EBS에 보면은 모의고사가 지금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수능 완성 교재도 있고 뭐 고난도 시크릿 모의고사도 있고 모의고사인데 그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정 못 풀겠으면 진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뒤에 후반부 문항들을 풀 시간을 소비를 해서 뒤에 막 서너 개를 더 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문제 여기까지 풀었는데 막혔잖아요. 뭐 불굴의 의지로 이걸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걸 출제자가 왜 출제했을까? 이 문제에서 과연 이런 단편적인 연산을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로 냈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어요. 수능 문제는 연산을 복잡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이 그래프.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바로 하나가 지수함수고 하나가 로그함수입니다. 하나가 지수함수고 하나가 로그함수야.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부호만 없으면 역함수 관계인데 지수 로그 함수에서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면 역함수 그러면 그냥 좋아.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하나 있다고 치면 이게 y는 lnx란 그래프.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해 놓으시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서로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란 말입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 대칭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문제 주어진 조건과 파생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이렇게 쭉 해보는 거야. 여기서 더 나가려고 뭐 당연히 좀 더 풀어볼 수 있긴 합니다만 안 풀리니까 그때 이제 이걸 더 어거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조건들을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출제 원리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그래프가 이런 점이 있으면은 그때
요 점이 지금 b, lnb인데 b, 마이너스 lnb야. 마이너스 lnx니까. 그러면은 요 점을 갖다가 그대로 대칭 이동시키면 요 점의 좌표가 바로 b, ln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점에 대해서 요렇게 그으시면은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나오는 요 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ln b,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드시 ln b, b는 y는 2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원래 처음의 그래프에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x축, y축. 현재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점이 지금 문제에서 a예요. a가 문제에서 a, 2의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점이 지금 문제에서 ln b, b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봤더니 잠깐만요. 이것도 부호가 반대네요. 미안해요. 이것도 부호가 빠졌습니다. 네. b, 마이너스 lnb니까. 이걸 봤더니 얘가 사라지고 역수를 곱하니까 a분의 2의 a 제곱이 ln b분의 b하고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 말의 기하학적 의미. 선생님이 기하 벡터 문제를 풀 때, 미적분 투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는 항상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점과 a, 2의 a 제곱사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요. 얘는 원점과 ln b,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ln b, b가 뭡니까? 이게 ln b, b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일직선상에. 그래서 이게 이런 점이 아니라 이 점이구나, 이 점. 이 점이 바로 ln b, b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1대 2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재미없이. 그치? 다시. 여기 지금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일직선상에 있는데 문제에서 그 일직선상에 있는 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왜? 전부 대칭 이동이 됐기 때문에 원점부터 거리가 무조건 똑같죠. 따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두 배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식을 세우시면은 방금 썼던 식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반절이야. 왜냐면은 이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여기서 요 x좌표를 요 x좌표가 문제에서 지금 a였으니까 요 값은 무조건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2분의 a, 2의 2분의 a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그럼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거니까 이 x좌표도 반절이 되는 거죠. y좌표도 반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a분의 2의 2분의 a 제곱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기울기인 a분의 2의 a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없애시면 또 이거 없애고 나면 값이 2의 2분의 a 제곱이 남죠. 따라서 곱하게 되면 값은 2는 2의 2분의 a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2분의 1과 뭐 ln 어쩌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2의 a 제곱은 제곱하게 되면 4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이거 a분의 2의 a 제곱 물어보는 거니까 2의 a 제곱 자리에는 4를 쓰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뭐 되겠어요? 이 값은 ln 4가 되겠네요. ln 4가 뭡니까? 2ln 2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2ln 2 따라서 ln 2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ln 2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칭성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고요. 자, 17번 문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 17번 풀만했어요? 17번 풀면서 그냥 이거는 뭐 노타임으로 답이 쭈르륵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 17번 문제하고 한 싱크로율이 98% 정도 되는 문제가 수능 완성 교재에 있었습니다. 쌤이 수능 완성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 쌤이 지금 내일 모레 뭐 파이널 강의를 오픈하는데 그 파이널 강의도 쌤이 요 문제를 실어놨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9월 평가원 시험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 수능 완성의 적분 단원의 17번 문제야. 문제 번호 똑같아. 출제자가 좀 약간 뭔가 의도를 하고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도 똑같습니다. gx의 제곱 f'x의 적분. EX-L GX의 적분을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F랑 G를 곱한 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수능 완성 교재 문제입니다. 연기 교재에서 나온 문제야. 근데 뭐 FG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FX 제곱의 G'X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식이? 그리고 F하고 G의 곱이 나와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식이 살짝 다르게 합니다. 어쨌든 문제 푸는 방식,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뭐 진짜 싱크로율이 90%가 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혹시나 내가 틀렸다, 뭐 또는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는 문항들을 꼭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시간 낭비하는 굉장히 좀 아쉽기 때문에 어쨌든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fx, gx의 곱이 나와 있고 제곱의 g'이 나와 있을 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봤더니 일단 이 식을 보는 순간 하고 싶은 행동이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분적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fx 제곱인데 우리는 f를 구하고 싶잖아. 셈이 어떤 관계냐면은 함수 fx, gx가 주어진 상태의 치환적 부분적분법은 수준이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처럼 fx가 gx가 뭔지는 모르지만 식변형을 통해서 치환적 부분적분하는 문제는 굉장히 수능에서 자주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 하게 되면은 요 식을 적분을 먼저 할게요. fx 전체의 제곱의 gx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값이 2 곱하기 fx 곱하기 f'x가 되고 gx 그대로 붙어있고 dx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120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안쪽은요 f 하나 g 하나 빌려오게 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1에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 앞에 게 0, 0이 되니까 이거는 구할 필요 없이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식을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하나랑 gx 하나를 쓰게 되면 2에 괄호 열고 x 4제곱 마이너스 1에 f'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앞에 물론 마이너스 붙어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x제곱 fx 형태의 적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형태가 보입니까? 이게 f'으로 나와 있고요. 4제곱입니다. 요거를 미분하면 3제곱이 되고 요거를 적분하면 fx 되는 거니까 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하는 겁니까? 부분적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역사상 부분적분을 막 단편적으로 2번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문제는 부분적분을 하고 그 식을 변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부분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사실 굉장히 이런 형태는 또 좀 독특한 편에 속하는데 어쨌든 수능 특강 교재, 수능 완성 교재 그대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맞춰줘야 됩니다. 아직 수능까지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 풀기 너무 버겁다 그러면은 최소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더 풀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거 부분적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고요. 적분하게 되면은 또 2에 x 4제곱 마이너스 1에 fx가 되고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 되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이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4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8x의 세제곱 fx dx가 되고요. 요 값이 문제에서 120이라고 나오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구해봤더니 요 값은 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값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x세제곱 fx의 적분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8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8 곱하기 얼마가 20이니까 정답은 8분의 20이 아니라 120이군요.
8분의 120,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이 20번 문제 같은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는 진짜 쌤이 피를 토하면서 수업 시간에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심지어 뭐 쌤이 수능 개념 설명할 때도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고요. 수능 특강 진행할 때도, 수능 완성 진행할 때도, 또 마지막 파이널 강의 진행할 때도 얘는 단독 문제로 수능 10년 동안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 거의 대부분 사전짜리 문제 나오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난이도가 높을 때는 20번 문제나 27, 8번으로 나온 적도 있고, 준킬러급으로 문제로. 그리고 난이도가 쉬울 때는 뭐 14번 이쪽 저쪽이나 3점짜리 나온 적도 뭐 종종 있다. 이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 색칠한 F세타랑 G세타를 먼저 식을 세우시고 마지막 극한 계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어서 문제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죠. 자, 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뭐 그림 설명을 생략하고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F세타분의 루트 G세타 맞나요? 네, 요것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요 원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야. 이렇게 1인 원입니다. 그죠? 그 원에다가 세타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접하게 만드는 게 직각입니다. 직각 이렇게 접하게 만들었고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세타니까 1이고 탄세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가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의 반지름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반지름 이걸 r이라고 놓게 되면은 요 반지름 r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뭐 통분해 볼까요?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뭘 대입하는 겁니까? 파이 r의 제곱 대입하면 되겠네요. 파이 r의 제곱. 따라서 요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파이 제곱이 파이 제곱이 아니네요. 부채꼴이니까 요 각을 구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타 요거 얼마 이게 세타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요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루트에 2분의 1 r 제곱 그 다음에 세타 자리에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분모는 세타 곱하기 F세타가 요 넓이인데 요거는 1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뭐 평범하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2분의 1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2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따로 나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0으로 가면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2분의 파이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하고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그냥 이렇게 구해볼까요? 리미트 세타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여기 또 2분의 1 하나가 또 있네요. 만들까요? 이렇게 여기는 분모가 2분의 1 그대로 쓰시고 여기도 루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내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곱해가지고 따로 쓰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는 r 제곱의 루트를 씌우니까 절대값 r인데 어차피 r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고요. 그 r 자리에 방금 구했던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리고 곱하기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는 1이고요. 이런 건 전부 다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0으로 가는 것만 따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죠.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합과 차이 곱이니까 1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돼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얘는 2가 남고요. 이렇게 또 없어지네요. 여기는 1이고요. 그러면은 요 값은 이것도 1이니까 요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분의 루트 파이.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21번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풀 겁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에서 계속 21번하고 30번이 미적분 투로 나왔어요.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도 이제 2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최대 최소 뭐 직사각형 넓이 이런 것들이니까 문제에서 미적분 투 문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미적분 투에서 뭐 식 세워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게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풀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 해서 보니까 이번 9월 평가 문제의 최대 어떤 하이라이트,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좀 독특했던 문항이 바로 21번인데 바로 기하와 벡터의 타원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항은요, 좀 이따 30번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진행할 테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하와 벡터, 표면적으로는 미적분 2의 뭐 어떤 최대 최소의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뭐 카테고리 상은 기백입니다만 선생님이 같이 좀 한꺼번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을 먼저 볼게요. 네, 24번 문제. 뭐 평범한 형태의 역함수 미분법 문제죠. 함수 fx가 탄젠트 ex였을 때 마지막에 뭐 100 곱하기 역함수 g'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g'1이 뭡니까? 이거 역함수가 이거니까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입니다. 맞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되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몇 컴마 2를 지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탄젠트 값이 1이 되려면은 문제 범위가 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각이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네. 이 값이 8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다가 8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x를 미분하게 되면 f'x는요. 요거 조심해야죠. 시컨트 제곱 ex가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에서 앞에 2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요 2배 차이로 답이 틀리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다 8분의 파이 대입하게 되면 옆선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루트 2에서 제곱하면 2가 되고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선 4분의 1 되는 거죠. 잠깐만요. 4가 아니라 그렇지? f 프라임 8분의 파이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1 되는 거죠. 지금 100 곱하기 g 프라임 1이니까 정답은 25.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26번 문제. 함수 fx가 이런 그래프였을 때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사실 뭐 느낌상으로는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마지막 후반부를 가면은 또 계산이 살짝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fx가 3sin kx 더하기 4x 세제곱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 변곡점 하는 순간 무조건 이계도 함수 아닌가요? f'x 구함의 값은 3k 코사인 kx고요. 더하기 12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 f 더블 프라임 x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3k 제곱의 사인의 kx 더하기 24x라고 쓸 수 있지요. 이게 능령이 되는 값이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딱 보이네. 얼마입니까? 0이지 0. 0이고 이게 0이니까 0이 되는구나. 물론 이제 이게 0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죠. 좌우에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알기 편하게 이 덩어리를 넘겨가지고 24x는 뭐 3k 제곱 사인의 kx 이렇게 놓고 요것마저도 이렇게 약분을 하셔가지고 이 값은 k 제곱분의 8x는 사인의 kx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보니까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죠.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조건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은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그 세 점이 전부 다 교차가 되는 거니까 변곡점. 다시 말하면 이계도 함수가 능력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형태가 세 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면은 막 5개, 7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그렇지, 이게 이런 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여기 하나에서만 변곡점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원점에서 이 사인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볼까요? 예. 사인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kx고 그 앞에 k가 붙고요. 여기다가 x 0 대입하게 되면 값은 k가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점에서 원점에서 이 사인 함수에 접한 접선의 기울기는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k 제곱분의 8이니까 요 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넘기시면은 8은 언제나 k의 세제곱보다 커야 되고요.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 계속해서 다음 최고난도 문항 30번 문제. 30번하고 21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30번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선생님 잠깐 짧게 코멘트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0번을 수능 시험 본 당일날 풀어봤습니까? 우리 9월 평가원 보는 당일날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0번을 풀 시간이 뭐 아예 없었거나 있어도 그냥 의뢰 이거는 내가 내 것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손을 못 댄 학생들이 많았을 거 생각해요. 그러나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 30번 문제가 항상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2015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과 수학 1등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습니다. 30번 틀리면 2등급인 거예요. 그런 시험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 풀다 보면은 29번이 30번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적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면은 단편적으로 30번 틀리고 다 맞고 96점 받자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문항을 설사 못 풀더라도 훈련하는 과정에 전부 다 건드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 시험처럼 21번이 조금 더 난해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21번 틀리고 29번, 30번 맞고 1등급 받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대로 너무 다 어려워가지고 힘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특정 문항이나 특정 유형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딱 정해놓고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30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 다음 식을 만족하는데 f'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상수항 같은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만 사인 함수고요. 여기는 1차식이고요. 여기가 지금 2차식이니까 2차 함수하고 사인 함수가 섞여 있는 형태로 f'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이걸 통해서 f7, 다시 말해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걸 이제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 식이 항등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x에 아무 숫자는 집어넣은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제 최고난 30번 문제는요. 해설지처럼 그냥 이렇게 쭉 푸는 것은 뭐 쉽지가 않아. 시행착오가 필요해. 시행착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가 필요하냐? 뭐 예를 들자면은 x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0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f 프라임 1은 0 집어넣으니까 사인 0은 0이고요. f0 0. 뭐야 이거 0입니다. f 프라임 0. 이런 식으로. x에 1도 집어넣을까? 1. f 프라임 3이 되죠.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왜냐면 이게 1,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느낌상.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f'3, x 1 집어넣으니까 사인 파이 또 0이네요. 여기 뭡니까? 여기는 f3이 남고 더하기 5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뭘 해볼까요? x에다 2를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의 제곱 더하기. 오! 뭐가 되니? 7이 되는 거 7.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3, 7이 나와 있는 이유 알겠습니까? x에 0 대입하면 1, x에 1 대입하면 3, x에 2 대입하면 7.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F6을 구하세요 하면은 몹시 이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F7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답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F 프라임 x에 2 대입하게 되면 7이 나와요. 7. 0 되고요 무조건. 와 이건 진짜 친절하다. 다 0이야 지금. 2 대입함 이 값은 2 곱하기 F3 더하기 4, 5, 20 뭐 이런 값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F'7이지 F7이 아니네. 이런 걸로는 이제 문제 풀 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F'2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되지, 0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x에 얼마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F'이
1이 똑같이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어쨌든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F3 더하기 5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넘기면은 F3이 얼마입니까? 5가 되네요. 오케이. F3이 5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F3이 5라는 시간을 얻은 거야. 좋아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F'은 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Fx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프라임을 없애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적분해서 문제 풀어요. 적분. 그러나 이 식을 아무리 열심히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식에 적당한 식이 앞에 곱해져 있으면, 이런 식이 앞에 곱해 있으면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2x 더하기 1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알기로 f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f'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되고 여기다가 합성하면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강의하니까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다가 2x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 식에다가도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을 또 곱해가지고 양변을 적분하시면 무슨 식이 나오느냐? f의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걸 곱한 식을 적분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fx는 못 구하지만 요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대망의 30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 간단하죠.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해보면은 f3이 지금 얼마예요? 5인 걸 확인했으니까 5를 집어넣고 그냥 그렇죠? 5를 집어넣고 일단 이것부터 곱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게 되면은 파이 곱하기 f1은 뭐 알 수가 없죠. 네, f1. 그 다음에 여기는 2x 더하기 1의 사인의 파이 x.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건 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x 더하기 5x의 제곱에다가 2x 더하기 2를 곱한 거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10x의 세제곱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곱하면은 5x 제곱 이렇게 하면은 10x니까 더하기 15x의 제곱, 10x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5x, 1차항은 상수항은 없네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더하기 얼마예요? 10x의 세제곱 더하기 15x의 제곱 더하기 5x라고 하는 거를, 이걸 뭐 해야 돼? 이거를 적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식이 지금 식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이 식을 인테그럴 파이 해가지고 요렇게 더해서 적분을 하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상수항 C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적분 구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적분을 하겠습니다. 적분하면은 요 다항식 적분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요 앞에 거 적분을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요 앞에 거 적분은 사인하고 있으니까 부분적분을 하셔야 되네요. 부분적분. 부분적분. 이 문제는 부분적분, 치환적분 문제입니다. 부분적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적분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고 거기다 파이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요 파이랑 없어져서 마이너스 f1 그리고 2x 더하기 1의 코사인 파이 x. 자, 검산해 보세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되면서 파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요 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 식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숫자 2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의 f1의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야. dx.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요거 적분한 거 좀 이따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 C가 나오지만 어차피 상수항 C는 한 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수항 C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코사인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또 사인이 되는 거야. 앞에 파이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식 적분까지 쓰겠습니다. 이 값은
파이분의 2 F1 사인의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쓸까요? 자, 적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5 x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 c는 딱 한 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식이 길긴 합니다만 내가 f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쭉 쓴 겁니다. x에 얼마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따라서 f7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2 대입하면 코사인 2파이니까 1이고요. 여기는 5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5f1입니다. 마이너스 5f1, 마이너스 5f1, 마이너스 5의 f1.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는 2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8, 5, 40. 40. 여기는 8, 5, 40. 또 40이네요. 40. 여기는 또 2, 5, 10. 네, 더하기 C. 그래서 C하고 F1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C하고 F1만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C를 어떻게 구할까? F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F3이 5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식에다 X에 얼마 대입하면은 2를 대입하면 여기가 F3이 되는 거니까 F3은 5는 여기다 11111 대입하는 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 1 대입하니까 F3은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3F1이 됩니다. 3F1. 3F1.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0이니까 뭐 볼 것도 없고요.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 2분의 5 하면 10인가요? 10 더하기 10. 10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3이 아까 얼마라고? 문제에서 5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 하나만 더 세면 답이 나오겠네요. C 값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가는 느낌이 드나요? 풀어가는 느낌 듭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봤더니 x에다가 뭐 0이나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값은 f1이 남고요. F1? 0 집어넣으면 F1이네? 0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은 1이니까 0 집어넣으면 이 값은 1만 남고 마이너스 F1이네. 써보겠습니다. F1은 x 0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F1 0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0, 0, 0 C만 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 구했네 이제. 따라서 넘기고 나누시면 F1은요 2분의 C입니다. 2분의 C고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C를 집어넣으면 값은 2분의 3C 더하기 10 더하기 C는 5가 되고요. 이 값은 2분의 5C 넘기면은 이퀄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따라서 C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C가 마이너스 2.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구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맞나요? C가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1이군요. 대입하게 되면은.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나오고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0, 40, 40 하니까 90이라고 쓸까요? 90. 그 다음에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은 93. 그러니까 다른 수능 30번 문제에 비해서 좀 풀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사한 형태 문제가 작년 수능 2019 수능에 21번 문제가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 F'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이 식을 양변을 적분을 해가지고 치환적 분적분 해가지고 뭐 상수항 C9에서 연립해서 방정식 연속해서 푸는 거. 작년 수능 21번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이거 풀면서.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자, 대망의 마지막 미적분 2는 다 끝났고요. 기하와 벡터 문제지만 기하 벡터 문제 같지 않은 느낌의 문제. 그래서 아마 오히려
방금 30번 같은 형태는 보면 알겠지만 숫자도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하고 뭐 방금 뭐 선생님이 약간 불필요한 과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는 시행착오이고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 21번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 B가 있어요. 평범하네. 다음 조건 만족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직사각형이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PA랑 PB의 값은 점 P의 좌표가 0,6일 때 최대이고 최소이다. 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인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X축, Y축. 그러니까 이제 2,0이고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리고 PA랑 PB를 합하는데 그게 P가 직사각형 위에 있대. 직사각형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축에 평행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PA랑 PB를 물어봤는데 0,6이니까 뭐 대강 이게 2, 4, 6이면은 이거 더하기 요거 할 때가 최대래. 최소가 되는 순간은 2분의 5, 2분의 3이니까 뭐 이런 거지. 2분의 5, 2분의 3이면 뭐 대강 뭐 이런 거, 이런 점. 이런 점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거 더하기 요것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 뭐 이런 점도 가능할 거고. 어떤 직사각형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점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하고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면은 선생님은 문항 분석을 하고 출제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항이 기백 문제인 거를 거의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 분석할 때 이건 기백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했었고.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납득이 가는지 한번 봐봐요. 먼저 문제 숫자를 세봤어. 수능 문제 30문제잖아. 30문제인데 21번은 뭐 모호하다고 치고 다른 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진짜 시간이 많이 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세보니까 이걸 만약에 미적분투라고 하면 미적분투가 13문제고 기백이 8문제고 확통이 9문제인 거야. 개수를 세보니까. 근데 역사상 기백이 9문제, 8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기백이 항상 9문제 아니면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미적분투는 개정 현행 교육과정상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적분투는 계속 12문제가 나왔었어요. 계속 12문제. 계속 12문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은 제외하고 9월 평가원 수능. 그래서 이게 되게 미적분투 문제일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수능에서 21번, 30번이 미적분투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근데 문항수를 세 보니까 일단 너무 명확합니다. 문항수를 세 보니까 이게 미적분투 문제면은 뭐 이거 30문제 중에 절반이 미적분투면은 거의 절반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첫 번째 발상을 했었고 이게 이제 학생들은 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요게 합이 나와 있고 또 하나 A, B가 뭔가 대칭적으로 C,0, 마이너스 C,0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기하 벡터에서 타원이나 쌍곡선에 초점을 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 게다가 합이 일정하진 않지만 합과 관련된 개념이라서 이게 타원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기 전에 문제를 쭉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원 문제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느낌인 거죠. 요것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그럼 좋아. 합이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 합이 일정하면은 이런 타원인 거야. 뭐 이런 타원인 거야. 만약에 합이 2분의 5, 2분의 3일 때 최소인데 그 값으로 항상 일정한 점들을 PA, PB를 모아놓으면 그 P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최대일 때가 0,6일 때인데 그 최대일 때를 싹 다 모아놓으면은 이게 이런 식의 자취가 되면은 이상에 있는 점이 P가 되면 항상 합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처럼 타원도 반지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합이 일정한데 합이 1로 일정하냐 2로 일정하냐 10으로 일정하냐 100으로 일정하냐 타원의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더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최소이고 이때가 최대란 말은 요 사이에 만약에 어떤 점 P가 있으면은 이제 그 사이의 값이 되는 거죠. 타원 문제가 아닐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상하고 나면 그 다음 답이 확 나옵니다. 자, 선생님 말했던 몇 가지 좀 아까 말했지만 문항수 세는 건 약간 오반가? 실전에서 진짜 다 풀어놓고 있지만 21번 빼고 다 맞았어. 21번 빼고 다 풀었어. 시간이 한 20분 남았어. 이거 풀면 다 맞는 거야. 이런 학생들은 그렇게라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를 일정하냐 봤더니 요 큰 타원은요.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6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반쪽아리가 루트 66에 36 더하기 2는 4니까 루트 40, 2루트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요 값이 4루트 10이니까 그게 언제나 2a로 일정하죠.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큰 타원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a의 제곱 40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란 타원인데 이 b의 제곱 자리에는 a제곱 빼기 b제곱은 언제나 c의 제곱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36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점의 좌표가 좀 이상하지. 2분의 5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2분의 5, 2분의 3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공식 해볼게요. 2,0과 이것 사이 거리는 2분의 1 제곱인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제곱인 4분의 9 하면 이 값은 4분의 10이 되고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랑 그 다음 여기서 이걸 뺀 거를 또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분의 9 제곱하게 되면 4분의 81 더하기 또 4분의 9 하시면 이 값은 얼마 되는가? 4분의 90이고요. 요걸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10이고 요걸 루트 씌우면 이 값은 2분의 3루트 10입니다. 이거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합이 2분의 4루트 10이니까 2루트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이 요걸 일정한 거야. 그러면은 a가 얼마입니까? 이 값이 2a가 되는 거니까 a가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그마한 타원의 방정식은 10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은 4니까 6분의 y제곱 이퀄 1이 되는 거예요. 자, 계산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어떤 직사각형인지 모르지만 요거 바깥쪽 이거 안쪽에 있어야 돼요. 모든 점이. 그중에 제일 큰 거. 보이나요? 제일 큰 거. 이 점보다 안쪽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이 있으면 이 점 좀 지난 거잖아요. 뭐 이런 직사각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타원 중에 무슨 개념일까요?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선생님 풀면서 막 박수 쳤어. 오. 접선 문제. 타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이 이런 선분을 포함하면 이거는 이상에 있는 모든 점은 바로 이 조그마한 타원보다는 더 합이 큰 타원상에 놓여 있는 거죠. 왜 접할 수밖에 없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넓이가 큰 거, 이 점은 이게 제일 클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긴, 여기는 이렇게 생긴, 여기는 뭐 이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죠.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타원의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합니까?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공식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10분의 2분의 5x 더하기 6분의 2분의 3y는 1. 약분함 이 값이 2가 되고 약분함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니까 x 더하기 y는 4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델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구하면 되겠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방금 구했던 x 더하기 y는 4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 이 점의 좌표가 0,6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루트에 제곱하니까 2분의 0,6을 집어넣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 값이 2가 되어서 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요 길이는 루트 2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 구하면 요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게 문제네. 그런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직선 방식은 x 더하기 y는 6 아니겠습니까?
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0,6을 지나니까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랑 이 점을 어떻게 구하지? 이 점을. 요 길이 구하려면은 이 점이나 이 점 알아야 되는데 이 점 구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 첫 번째 타원하고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40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6분의 y제곱 자리에다가 6-x를 집어넣고 제곱 이퀄 1이 되는 거죠. 양변에 이게 42 4 곱하기 10이고요. 여기는 4 곱하기 9니까 4 곱하기 9 곱하기 10을 양변에 곱해서 분수 형태를 좀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값은 9x 제곱, 여기는 10 곱하기 이거니까 10x 제곱 마이너스 120x 더하기 360 이퀄 360이 돼서 어라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이제 다 풀었어요. 98% 풀었습니다. 이제 풀어보니까 값이 19x 제곱이야. 그러니까 x를 묶어내면은 19x 마이너스 120이 됩니다. 는영이 되어서 만족한 x가 0이거나 19분의 120이 되는데 되게 이상하지만 객관식 보기를 보세요. 1번부터 5번을 보세요. 전부 다 19분의 얼마, 19분의 얼마니까 잘 풀고 있다고 확신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x가 0일 때랑 x가 19분의 120일 때구나. 그래, 이 타원하고 만나는 점이 그치, 요때가 x가 0일 때야. 맞니? 그럼 요때는 x가 얼마일 때입니까? 19분의 120일 때야. 나는 요 길이 구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루트 2 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19분의 120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는요. 그래서 19분의 12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방금 요 길이가 루트 2였으니까 정답은 19분의 240이 나와서 5번인가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고요. 분명히 공부할 거리들이 있어요. 좀 9월 평가원은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까지 앞으로 2달 남짓 남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존에 나왔던 문항이 비슷하게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거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지금처럼 17번처럼 비슷하게 나온 것들은 반복해서 뭐 답지를 외우더라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서 꼭 맞추시고, 기출문제도 역시 반복해서 풀면서 과거에 성공적으로 나왔던 게 비슷하게 나오면 푸시고, 그 다음에 방금처럼 21번이라든지 뭐 15번처럼 좀 독특한 발상이나 아이디어, 흔히 말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로 하는 문항들은 그런 또 낯선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사고력을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이 여러분 수능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가 주시기 바라고요. 네, 9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선생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